우주의 시작부터 존재했던 전설의 로봇 백스왕 고라이오는 불리는 이름마다 그리고 세대마다 그 이름이 다양한데 MBC TV 방영 시절에 이 작품을 처음 접했던 세대들에겐 미래용사 볼트론, 비디오 세대였던 90년대 초반 시기에 이 작품을 보았던 분들에겐 동양 비디오와 대형 비디오판 제목인 골라이온, 그리고 일본판으로 이 작품을 처음 접한 세대는 고라이온, 마지막으로 장난감으로 이 작품을 처음 접한 사람들에겐 킹라이온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우는 아주 독특한 작품이다. 통칭 고라이온은 우주에 그 누구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고 생각해 자만에 빠져 신에게 도전했다가 패배, 그 벌로 5개의 조각으로 쪼개져 알테아 행성에 봉인되었다. 자만에 빠져 신에게 도전했을 당시엔 고라이온 스스로가 자아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5개로 쪼개지고 나서는 주인공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걸 보면 신에게 쪼개진 것뿐만 아니라 자아까지도 빼앗겨 버린 것으로 보인다. 주역 메카인 고라이온은 5마리의 사자, 일본어에 고에 라이온을 붙여 장명된 이름이다. 전체적으로 어린 시절에 이 고라이온을 시청했을 많은 어린이들은 로봇의 멋짐보다 너무나도 잔인한 연출과 암울한 분위기에 충격을 먹었을 것이다. 오죽하면 고어한 장면이 너무나도 많아서 고어 라이온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니 말이다. 고라이온을 이기기 위해서 데스브락 수인들끼리 경기장에서 검투 시합을 하는 에피소드나 칼질이 난무하는 연출들은 지금 봐도 굉장히 끔찍한 부분들이 많다. 그 중에서 최고의 정점이라고 생각드는 부분은 아직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청사자의 파일럿이었던 시로가네의 죽음이다. 36살인 나에게 이 에피소드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다. 참고로 성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저 성우인 나카오 류세이. 고라이온을 조종하는 파일럿들은 총 5명. 1호기 흑사자의 파일럿 코가네 아키라, 적사자의 파일럿 쿠로가네 이사무, 녹사자의 파일럿 꼬마 스즈이시 히로시, 황사자의 파일럿 세이도 츠요시, 그리고 청사자의 파일럿이자 나의 트라우마 시로가네 타케시,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파일럿으로 대체되는 공주 파라가 있다. 파라 공주는 시로가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면허 운전으로 청사자를 몰다가 유모에게 정신 차렷 엉덩이 싸대기를 맞는, 그리고 그들의 군사 라이블 주인공들의 메카 탑승 복장을 보면 사자의 색깔과 파일럿의 슈트 색깔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 1호기라서 빨간색을 입혀놓고는 흑사자를 타고 있고 파란색 슈트를 입은 이사무가 적사자에 탑승, 블랙 슈트를 입은 시로가네가 청사자를 탄다. 뭐 공주는 공주라고 핑크색까지 입혀놓는 걸 보면 그냥 별 의미 없이 매칭시켜 놓은 듯하다. 그렇지만 녹사자와 황사자는 파일럿과 메카의 색깔이 동일하다. 도대체 뭐지? 이 작품은 아군 진영의 캐릭터들보다 빌런 캐릭터들의 매력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데, 가루라 제국의 왕이자 마지막에 아들에게 배신당해 개조당하는 불쌍한 왕 다이바잘, 그리고 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 어쩌면 가장 불운한 캐릭터인 싱크라인, 그리고 그런 그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할머니 호네르바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동양 비디오판은 일본 TVA 기준 20분 되는 분량을 액션씬만 재편집하여 일명 상영시간 뻥튀기, 늘리기 짜집기 편집 등을 해 30분, 많게는 40분까지 늘려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해서 같은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건 뭐 뱅크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멋진 장면도 아닌 것이 임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출시했다. 그 시절 기술력 또한 딸렸기 때문에 배경음악 처리도 개판이라 반복되는 전투 BGM을 들으며 많은 아이들은 내 비디오 헤드가 잘못된 건가?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 하며 의문을 가졌다. 재탕 장면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린 나이에도 오리지널 짧게 딱 한 편 제대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 이런 짜집기 편집은 동양 비디오에서 비슷한 시기에 냈던 단쿠가, 고쇼군, 감마즈, 알베가스 등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백스왕 고라이온은 우리나라의 로봇 애니메이션계의 1등 국민 작품인 그랑조와 견줄 정도로 미국에서의 인지도가 정말 대단했다. 백스왕 고라이온과 기갑 함대 다이라가 15를 교묘하게 섞어서 미국의 월드 이벤트 프로덕션에서 현지화해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볼트론. 이게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미국 월드 이벤트에서는 미래로봇 달타니어스를 로컬라이징 하고 싶어 했지만 작품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사자 로봇이 나오고
여러 메카가 합체해 로봇이 된다라는 설명을 했다. 토에이는 이 이야기만 듣고 오, 백스왕 고라이온이겠구만 이라고 생각해 고라이온을 미국으로 보내줬고 받아본 월드 이벤트는 Oh no! I don't want this animation! Oh no! 를 외쳤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자 5마리가 나오고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여 이 작품을 런칭. 말 그대로 북미에서 볼트론 신화의 시작을 알렸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작품이 나온다던가 지금도 심심치 않게 실사와 떡밥이 종종 뿌려지고는 한다. 이때 북미로 진출했던 볼트론을 MBC에서 수입해 방영했던 게 미래용사 볼트론. 2005년 볼트론이 20세기 폭스와 뉴 리젠시를 통해 헐리우드 실사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돌자 2008년 토에이 애니메이션은 너네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볼트론의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것뿐이다 라며 실사와 걸리는 토에이 애니메이션 쪽에 있다며 소송을 벌였었다. 이 소송은 2010년 미국 월드 이벤트 프로덕션 측에서 토에이로부터 볼트론 및 고라이온의 모든 권리를 인수받는 것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반다이 초합금 혼으로는 고라이온을 볼 수 없겠구나 하며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는데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초합금 혼 GX71 고라이온이 발매됐다. 이때 토에이 애니메이션 마크는 삭제된 채로 발매됐으며 때문에 일시적인 이벤트로 고라이온이 출시됐을 거라고 추측했던 많은 국내 팬들은 프리미엄이 2배, 3배 붙은 상태에서도 이 GX71 고라이온을 사기 위해 혈안이 됐었다. 하지만 또다시 2018년 슈퍼 미니프라로 고라이온이 나왔고 초합금혼도 재판을 이루며 현재의 시세는 정가보다도 조금 더 내려간 말 그대로 많이 풀린 초합금혼이 되었다. 고라이온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완구 이야기이다. 그 시절 우리 집엔 없었어도 옆집 형네, 친구네는 늘 골라이온 장난감이 있었다. 이 애니메이션을 전혀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5마리 사자의 합체 기믹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기믹이 아닐 수 없었다. 아카데미제, 오스카 모형제, 강남 모형제 등등 국내 완구 업체에서는 줄 서서 고라이온 로봇을 상품화했고 DX 완구가 아니더라도 개별 포장 판매, 프라모델 등이 판매되었다. 시간이 흘러 반다이에서 쏘아올린 GX71 초합금혼이 대히트를 치며 레고, ES 합금, 오프로 등이 지금도 여전히 모형계에서 재탕 3탕 나아가며 그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많은 발전을 이루지 못해 살짝 욕을 먹고 있는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에 출연한 적이 있다. 닌텐도 DS로 발매했던 슈퍼로봇 대전 W. 앞서 설명했듯이 저작권 문제로 인해 앞으로 어떤 게임에서 콜라보를 하거나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고라이온의 팬들과 게이머들이 차기 슈퍼로봇 대전에서 고라이온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작은 소망 하나쯤은 품고 있다. 물론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라이온으로 조회수를 떡상했던 추억이 있어 이렇게 고라이온에 대한 이모저모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알아? 그때처럼 알고리즘의 신이 나를... 여러분들이 추억하고 있는 과거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많은 요청 바라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별 내용이 없지도 않는 그냥 주저리 영상을 앞으로 조금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신청 바래요.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